안녕하십니까, 천하근입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이야기, 렉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렉틴 이야기는 별로 안 들어봤겠는데요. 이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현미밥이 좋다? 아니다. 토마토가 좋다? 아니다. 통곡물이 좋다? 아니다. 노란 바나나가 좋다? 아니다. 안 익은 바나나를 먹어라. 렉틴에 당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센세이셔널하게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렉틴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렇게 곡류에도 있고 우유에도 있고, 그렇죠. 그 포함된 제품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면 채소 중에서 콩과 작물, 특히 지목을 하고 있죠. 콩 관련된 제품. 콩 관련 모든 제품 피해라라고 있고, 너트, 과일 중에서도 피해라, 오일 중에서도 피해라. 드디어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리스트가 완성돼 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렉틴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하죠. 단백질인데 단백질에가 끝에가 탄수화물이 붙어 있어서 걔가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 장막에 결합시켜서 장막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피해라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식물이 바보냐? 아니 이렇게 곤충들을 얼고 이렇게 애벌레들 자기 쪼아먹는데 보호수단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 잎이든 과일이든 어디에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만큼 렉틴을 만들어서 얘 소화불량에 빠뜨려가지고, 실제로 그런 성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에 천공을 일으키는 성분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농 비료라고 하는 게 해충들이 들어오면 해충에 먹고 위에 천공이 나는 성분을 만들어 가지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바보냐? 얘들이 갉아 먹으면 얘들이 만들어서 얘를 소화불량 만들어가고 얘를 안 먹게 만든다. 실제로 유기농 같은 작물은 렉틴의 성분을 보면은 가만히 평상시엔 똑같아요. 근데 공격을 받으면 이 함량이 2배 정도 늘어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행농보다 더 렉틴 함량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렉틴을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끝이 만노스인 거, 갈락토스인 거, 글루코사민인 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은 리신이죠. 피마자에 들어있는 천하의 맹독성 물질인데 걔가 이 렉틴 기능으로 혈액 응집 반응에 의해서 독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렌틸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과일에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스트에 나와 있지만 정리하면 그레인, 보리, 그다음에 다 들어 있죠. 특히 표시되어 있는 게 뭐 있죠? 쌀 중에서도 현미, 그다음에 유제품, 생선에도 있고요. 고기에도 있고. 그 중에서 콩에는 렉틴이 없는 게 없다. 요거 중에서는 렉틴이 그럼 작은 것을 골라주긴 하는데 렉틴은 콩에 다 있다라고 콩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걸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과일에도 있다. 과일 중에서 라이트 쉐이드라고 하는 거 절대로 피해라. 그래서 오이나 가지, 호박 이런 것도 피해라 그러죠. 그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콩이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면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그동안 우리가 콩을 본 것은 좋다. 콩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프라핀도 많고 엽산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근데 조금 이게 좀 그렇긴 하지라고 하는 성분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렇게 막 좋아져요 막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절대로 콩 반대 책가처럼 먹어서는 안 될 책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 요즘 최근에 나오고 각광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식물성 고기잖아요.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많이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환경에 부담이 돼. 그러니까 식물성. 사실은 우리가 채식한다 그러면 식물 자원을 최소한 3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유지하기 10배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기생산 유선이 좋아도 단백질을 만들려면 그것의 3배 이상의 사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기보다 친환경적인 식물성을 먹어라 그러면 100% 콩은 아니지만 콩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콩도 비슷한 거 다른 걸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비슷한 종류의 콩과류에 다른 뭘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야기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콩에는 렉틴이 있고 응집효소 있고 야제 있고 효소인데 이건 그죠? 리폭신에 또 효소인데 야제니까 글루코사이드가 있고 항비타민제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트립신 저해제가 있다. 트립신하고 결합해서 트립신을 작용 못하게 하죠. 소화흡수가 안 되게. 예, 콩을 먹으면 속이 더 불어가는 사람도 꽤 있죠. 콩을 먹으면. 그 다음에 질소 고정하고 관련돼서 렉틴이 꼭 있다. 그 다음에 렉틴, 강낭콩 중에 렉틴이 특히 강하다. 얘가 소장의 외막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장애를 일으킨다. 이걸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항영양소로 많이 거론되는 게 탄닌. 탄닌을 갖다가 그러면 나쁘다 그러면 이게 폴리페놀 칭찬한 거 이해가 안 돼요. 폴리페놀, 폴리페놀도 탄닌의 일종인데 실제로 탄닌, 폴리페놀이 많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도토리죠. 도토리는 전분도 많아서 먹을 것도 있지만 탄닌이 많아서 생 도토리를 많이 먹으면 탈나요. 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죠? 만들 때 전분 갈아서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탄닌을 제거해서 먹고 있죠. 탄닌 자체는 결합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단백질도 붙잡아 버리고 미네랄, 철분도 붙잡아 버려서 영양의 사용을 막아버리니까 독이 되는 거죠. 비타민 B12. 그러니까 식물에도 다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사포닌도 그렇게 결합하는 능력이 있어요. 결합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효소를 억제하고 미네랄과 결합체를 만들어서 쓸쓸 없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다가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걸 많이 주면 성장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장점도 있겠죠. 적당한 양은 뭐겠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중금속 흡수를 억제해 주겠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사실 대부분 우리가 단즙산, 위산, 그 소화액이 콜레스테롤인데 그게 같이 배설돼 가지고 재흡수가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건데 걔를 억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면이 있죠. 같은 면이. 그래서 억제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단백질 분해 저해 요소가 있고 글루코시놀레트가 좋다 그러지만 한편에 얘가 뭐 갑상선이라든가 성장제 이런 데 병리학적으로 주고 렉틴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단백질 코팅을 해 가지고 독소가 들어오게 만들고 피트산은 곡물에 많아요. 얘가 킬레이팅 기능을 해서 칼슘, 아연, 구리 이것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죠. 많을 때는. 그리고 아까 말한 우레아제는 도대체 왜 나빠 그러면 아까 우리 요소가 있는데 요소를 갖다가 암모니아로 분해하면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는 거죠. 얘가 글루코시놀 요것은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시안 나와서 호흡을 갖다가 좀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E에 대한 기량제가 있어가지고 비타민 E를 분해해버리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알리폭시다제 이 효소는 베타카로틴을 분해해서 베타가는 함량을 낮춰가지고 비타민 A의 이용량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영양이라고 하는 게 틀린 이야기가 식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효소가 남아있으면 산패를 시켜버리고 탈색을 시켜버리고 영양소를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보통은 따로따로 격리되어 있는데 이 식물을 자라가지고 조리를 하고 이 손상을 시키면 갇혀있던 효소가 튀어나와서 산패치를 만들고 부작용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우리 몸속에서 효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걸 쓰고 있는 거지 식물에 있는 효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소화흡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분해해버리는 게 맞아요. 더. 그래서 우리가 생콩을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옛날에도 먹을 거 없을 때도 반드시 콩나물로 키워 먹거나 그죠? 두부로 만들어 먹거나 간장, 된장으로 만들어 먹지 생콩을 안 먹었다고요. 그게 무슨 심심해서 그렇겠어요? 자, 대부분 단백질이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파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양 하지 마시고 자 콩은 콩 있는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된다. 말 대표적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부를 만들든 간장을 만들든 뭐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만들든 두유로 만들든 가공했었다. 그게 맞다. 예,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우유가 계란이 나쁘다고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여기 안에 콜레스테롤 상태가 LDL이 이렇게 많아고 콜레스테롤 독극물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독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흰자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균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균이 들어오면 감염되면 여기서 망해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뭘로 죽이겠어요?
자, 여기 세포벽을 분해하는 요소가 있고, 그죠? 세포가 있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고, 비타민을 결합해서 비타민을 결핍시켜버리고, 소화효소를 작동을 억제해버리고, 철분을 결핍해서, 이게 제일 많죠. 철분을 철저히 고갈시켜서 세균이 자라는 데 필요한 철분 양을 없애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생계란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사실. 우리 몸은 워낙, 그러니까, 알코올 뿌리면 다 죽잖아. 세균들. 근데 알코올 15% 마시잖아. 그 정도 이미 강하다고. 아무리 강한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버티긴 하지만 근다고 해서 생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을 이유는 없는 거지 뭐. 계란도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얘기를 하는데 동물 중에서 아민,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하죠. 아민도 독성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 뭐 죽은 음식이다, 죽은 음식은 죽은 자의 몫이다, 이런 헛소리는 절대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은 또 칭찬을 했어요. 뭘 압력솥을 압력수송동대에 끓이면 어떠한 렉틴도 파괴되니까 압력솥으로 분해를 해라.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당이다 보니까 형태가 파괴되면 그 기능을 안 하니까 단백질을 미리서 분해해버릴, 이렇게 풀어버릴, 제 기능을 실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 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